지난 22일 새벽 인천 부평동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를 본 새벽배송 기사가 119에 신고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초기 화재를 진압했고요. 119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다 화재가 다 진화된 이후에야 사라졌다고 하네요. 이 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인을 찾는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고요. 작성자는 의인을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무엇보다 아직 따뜻한 세상이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인은 최보석 씨로 밝혀졌고요. 산의 포상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세상 사람들이 전과 달리 악해졌다라는 푸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악하고 선한 천성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혹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오로지 개인의 성향에만 달려있다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웃을 도왔을 때 내가 우리 공동체에 이바지를 했다라는 뿌듯함보다 쓸데없이 이웃을 도왔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오해를 사게 되리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심은 건 이웃을 내 일처럼 돕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는 시스템이겠죠. 저는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최보석 씨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돕는 일이 손해나 오해를 낳지 않는 세상이라면 행동 또한 그처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밉고 싫은 이웃이라도 우리 모두는 결국 서로를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자,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방금 전 속보 떠서 다들 아실 텐데요.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축하할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계십니다. 놀랍기도 하고 이런 날도 오네요. 아카데미 시상식에. 그래요. 문자 좀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차피 영화 코너니까요. 예, 이따 얘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프닝 관련해서 강근양님 너무 멋진 분이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감사한 뉴스입니다. 서한나님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잠도 안 자고 배송하는 거라 1분 1초가 급할 텐데 대단합니다. 저도 참 같은 생각했습니다. 예, 배송하느라 급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돼서 이 마음이 참 되게 조급할 텐데 그 와중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런 모습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명희 님도 마음 한켠이 참 뭉클하네요. 누군가 선한 의도를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은 주저하지 않고 돕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이면 좋겠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이게 참 사람이 선하고 악하다 이런 것들이 복잡한 문제예요. 실제 복잡하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동 SBS 앞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쭉 사거리를 마지막 사거리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앞에 그 땡땡 사이다 트럭이 하나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물류 트럭 같은데 큰 트럭에 서 있는데 그 뒤에 옛날에 이제 잃어버린 실종 아동 그 포스터가 왼쪽에 붙어 있고 오른쪽에 25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모습을 이제 컴퓨터로 재현해 가지고 딱 붙은 이런 사람을 보면은 연락을 해달라. 이걸 보는데 그 가족은 25년 동안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25년 동안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눈물이 나네. 했다가 바로 앞에 차가 차선을 끼어들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해서 제가 화가 나서 욕을 막 했습니다. 인간은 복잡해요. 자,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배우 윤여정 특집으로 오늘 코너 꾸밀 예정이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영어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뭉의 무법지대. 인삼 가서 꼭 짜먹으면 부정이 두터워진대요. 이력서랑 소개서 다 받아봤고 또 이렇게 면접도 하고 있지만 난 나대로 어떻게 하고 사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이해해줘요. 돼지요! 아이고, 돼지
아이고 나 사실 얼굴이 홀좀 배신게게. 그래 가자. 그래. 참 힘든 날이다. 그래서 뭐 또 할 말 남아 있는 거야 너? 아닙니다. 그래. 이제부터 잘해라 너. 깨라 이놈아.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 할머니 같은 게 뭔데? 쿠키도 만들고 나쁜말도 안 하고 남자 팬티도 안 입고.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 배우 윤여정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흥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로 거듭난 신유진 영화 평론가입니다. 네. 예, 주업을 좀 내팽개치고 저래도 되는가 싶은데 정만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남웅 영화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탔어요. 네, 받았죠. 네. 저는 우리 오늘 하는 시간에 아직 끝까지 결과가 안 나올까봐 네, 좀 어떻게 되려나 싶었는데 그렇죠. 예, 들어가기 직전에 네. 발표가 됐습니다. 윤여정 배우님이 이렇게 상을 타시니까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저에게 희망을 주시네요. 어떤 저는 면에서 지금부터 인생 2막이에요? 개그라든지 연기라든지 열심히 해서 예. 한 30년 후에는 예. 이렇게 뭐 작은 국내에서의 작은 어떤 예. 지방 영화제 상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번 70, 뭐 80까지도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그럼 변호사로서의 삶은 이미 끝난 건가요? 변호사로서 삶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줘야지. 아니, 제가 나 그것도 여기- 모르고 수주를 냈잖아.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오늘 예. 이제 윤여정 배우의 아카데미 그 연기상 수상이 유력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특집으로 마련해서 예. 오늘은 이제 법률 이야기 안 하고 예. 윤여정 배우 얘기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님한테 예. 아니 오늘 법률 얘기 안 하는데 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면서 아니 저는 평론가로 거듭났고 그걸로 주목받고 싶은데 뭐가 이상하죠? 그걸로 주목받고 싶다고. 정색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30년간 영화를 위해 살겠습니다. 청취자 박현숙님, 윤여정 배우가 수상을 했다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장하세요. 윤여정 대배우 만세. 강영성님, 윤여정 선생님 수상. 와, 우리 엄마가 상 받은 것처럼 기쁘네요. 김윤희님, 아카데미를 생방으로 지켜본 건 처음이네요. 어쩌나 설레고 행복한 뉴스인지 이번 주 내내, 아니 한 달 내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선영님, 윤여정님 수상은 예상한 바죠? 너무 좋아요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이제 하늘에 계시는 김기현 감독님이 네네.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예. 아카데미 지금 몇 분 예. 전에 수상 소감을 윤여정 배우가 예. 어떻게 했냐면 예. 그 저의 영화 데뷔를 이끌어준 첫 번째 감독 김기현 어떡해. 감독에게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을 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제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마음이 통했네요. 근데 김기현 감독님이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명륜동 자택 터가 네, 좀 네, 화재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터에 제가 30대 중반까지는 네네. 매년 그 길에 가가지고 아, 촛불 그러셨군요. 켜놓고 아, 네네. 공포 영화 좋아하는 저희 동호회원들끼리 같이 네네네. 김기현 감독님 추모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네네. 아이고 참 격세지감이네요. 그러니까- 그 환여에 출연했던 그렇죠. 이 배우가 네네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여우조연상, 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예. 김기현 감독 같은 경우가 윤여정 배우의 이제 영화 스크린 데뷔작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화녀를 이끌었고 음. 그리고 화녀가 성공하면서 그 다음 작품을 충녀도 또 함께 찍으면서 이 두 사람이 좀 남다른 인연을 가졌던 걸로 많은 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화녀에 나왔고 화녀 82에 나왔고 네. 그다음에 충녀에 나왔고. 그렇죠. 네, 예. 1971년도에 영화 데뷔를 하면서 예. 김기현 감독님과 인연을 맺었는데 예. 그 윤여정 배우님께 따로 만나자는 시간을 막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여서 나한테 혹시 관심이 있나 불편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김기현 감독님이 이 배우에 대해서 알아야 이 영화에서 그런 적재적소에 필요한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런 거를 딱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 미국으로 이제 윤여정 배우님이 가셨을 때도 예. 편지를 쓰시면서도 뭐 돌아오라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하시면서 굉장히 그 생존에 계셨을 때 네, 감독님.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뭐 미스 윤이 사놓고 간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 한번 서울에 나오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맞아요. 네. 처음 아마 만났을 때도
그런 그 정확한 논리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전혀 아니었다고. 사실은 전혀 글자. 아니었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래서 윤여정 배우님이 정말 자기가 그렇게 잘못 오해했지만 야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단 한 번도 아, 반말을 하신 적도 없을 아유, 정도로 그럼요. 매너가 그렇죠. 너무 좋으셨고 네. 너무 자신을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네.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새삼스럽게 감독님 보고 싶네요. 음. 자, 윤여정 배우가 일단 미나리로 지금까지 받은 상만 해도 개수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지금 아마 이게 아카데미까지 추가라면 39번째 네. 연기상을 받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카데미 하나만도 지분이 엄청난데 그렇습니다. 예, 그 전부터 이제 아카데미의 수상이 유력하다는 걸 알려주는 이제 상들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56년 차예요, 데뷔한 지. 네, 그렇죠. 그런데도 연습을 여전히 많이 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윤여정 배우와 함께했던 그런 연출자들에게 윤여정 배우는 어떤 배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대본 연습을 철저히 해온다인데 센스8 같은 작품 이제 워쇼스키 자매와 예, 그렇습니다. 함께했잖아요. 예. 워쇼스키 자매가 국내에 이제 내한했을 때 윤여정 배우에 대해서 그 무릎팍도사에 나와가지고 정말 대본을 너무 철저하게 해와가지고 자기들은 그 모습에 너무 반했다라고 할 정도로요. 예,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딱 보면 윤여정 배우는 개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성도 있고 연기도 뛰어난데 노력까지 하니까 이 오늘의 그 아카데미 수상이 너무나 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 네. 나이든 그 중년 이상 배우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엄청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처음에 맞아요. 학습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렇죠. 연기를 그런 식으로 배우셨어요. 맞아요. 특히 이제 뭐 방송국 공채 탤런트나 그렇죠. 이런 분들은 진짜 달달달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틀리고 외우고 들어가셔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자신이 훈련한 바에 딱 이제 의거해가지고 정확하게 하시는데 그렇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좀 더 많은 중년 이상의 네네. 노년층 우리나라 배우들이 네네. 좀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좀 더 많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윤여정 배우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메서드 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캐릭터를 받으면은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그 캐릭터에 몰입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메소드 연기죠.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였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내가 연기를 하는 거지 나 자신을 버리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슬픈 장면을 표현할 때도 뭐 엄청 슬퍼도 자기는 어깨를 들썩이는 정도가 오히려 더 슬프고 아픈 것 같다.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가 더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배우들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여정 맞아요. 배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 어떤 직업인의 자세로서 그걸 제대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뭐 맞아요. 히스레저나 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야말로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해서 주변 배우들의 증언에 따르면 무서운 순간들도 많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윤여정 배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 네. 좀 말씀해 주셨는데 허나운 평론가가 보시기에는 어떤 스타일의 어떤 매력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메소드가 너무나 과장돼 있다고 생각을 과장돼 하거든요. 있지. 예. 근데 저는 이제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는 그 메소드의 좀 반대편 다른 의미에서 표현주의 연기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이 잘 소개해 주셨는데 슬플 때는 어깨를 들썩들썩인다. 이게 뭐냐하면 관객들이 그 배우가 갖고 있는 감정을 알아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윤여정 배우는 그런 방식의 연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와, 눈빛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눈빛을 보면서 저게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 걸 어떻게 읽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일단 눈이 커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윤여정 배우는 그런 방식의 연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많이 웃고 춤추고 하는 것들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을 발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객들은 알아보기 쉽고 하지만 또 그것이 과장되지 않게 보여서 좀 더 직관적인 그렇죠. 어떤 연기를 한다. 맞아요. 연출자들에게는 그게 훨씬 더 또 유용해 보이고 이런 그 방식의 연기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바를 제가 평론가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길게 하셨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리얼리즘적인 표현이다. 리얼리즘적인 생각합니다. 표현이다. 네. 저는 일반인의 감상이었고요.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윤여정 배우님이 이 어떤 연기 인생이 확 바뀌게 된 계기가 저는 네. 2003년도에 있었던 바람난 가족부터가 아닌가 바람난 싶어요. 가족.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정말 뭐 전통적인 희생적인 어머니상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회피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그런 여자의 모습. 때로는 퇴폐적인 욕망의 화신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데뷔작인데요. 그렇죠. 퇴폐적인 욕망의 화신이자 예, 그런데 화녀잖아요. 이제 그 화녀에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뒤로는 다시 예. 이제 연기를 쉬시고 예. 한동안 복귀하셔서는 그냥 또 어머니상 역할을 맡으시다가 2003년도를 계기로 네. 다시 그거를 확 살린 것 같아요. 근데 바람난 가족은 진짜 혁명적인 영화였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 연기를 쉬시고 미국 갔다 돌아오셨을 때 다시 그러니까 복귀하시기가 쉽진 않으셨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그렇지. 이혼녀를 텔레비전 브라운관에서 막 그렇지. 어머니 모습으로 쓰기에는 성판 좋지 않아서 잘 이렇게 처음에 데뷔하시는 게 쉽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그 개인적인 어려움이 뒤따랐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말씀하시는 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좀 보충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좀 보충을 하면 예. 그 일반인의 입장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예. 허남몽 씨 굉장히 좀 자주 네, 말씀해 주세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 네. 그러니까 윤여정 배우의 연기 인생이 56년 차래서 예. 이렇게 보게 되면 시기들이 좀 있어요. 저는 좀 5시기 정도로 좀 나누고 싶은데 예. 첫 번째 시기가 이제 그 화녀와 충녀와 그리고 그 전에 이제 TV 드라마 장희빈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때 이제 초창기에 엄청나게 강렬한 에너지를 뽑을 때가 있고 예.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예.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드라마 출연했잖아요. 예. 그게 이기고 아까 바람난 가족 그 당시에 이제 3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임상수 감독이나 홍상수 감독 같이 독특한 개성을 중요시하는 감독들이 윤여정 배우를 재발견했죠. 예, 그러고 나서 이후에 뭐 개춘할망이라든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들 그것만이 내 세상 보게 되면 또 전형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5번째 시기가 미나리 이후에 아마 이제 행보가 예.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한국만 무대가 아니라 아마 그렇죠. 국제적으로 이제 무대를 넓혀가기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네, 그래서 저는 좀 5시기로 나눠보면 어떨까. 네, 일반인이 얘기하니까 전문 평론가님이 웃고 계시네요. 왜요? 말이 너무 길어요? 저 윤여정 배우님의 그 연기 인생을 5가지 시기로 나누신 거 제가 그 부분을 딱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서 그래요. 미리 뺏어갔네요. 굉장히 진짜 귀담아 들을 만한 의견이었네요.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네요. 미드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센스8 같은. 센스8보다는 네. 예를 들면 이제 왕자의 게임 같은. 나의 네. 왕자의 게임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대단하겠네요. 그것도. 자, 그렇습니다. 네. 윤여정 씨가 좀 할리우드에서 찍은 작품이 근데 영화 미나리가 처음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음. 그 전에 센스8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또 하이랜드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하이랜드 관련한 에피소드가 재밌어요. 하이랜드에서 오디션을 이제 보러 오라고 했던 윤여정 배우가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오디션이냐고. 나는 그러면 안 출연한다고. 나는 오디션 안 해.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 하이랜드에 출연하기로 했던 이제 마가렛 조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한국계 배우잖아요. 마가렛 조가 윤여정 캐스팅을 안 하면 자기도 출연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연기에 있어서는 윤여정 배우가 그 배우들에게는 굉장히 좀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고 미나리의 정의삭 감독도 워낙에 윤여정 배우가 뛰어나니까 전설적인 배우라는 걸 아니까 이미 그 순자 역에 윤여정 배우를 딱 찜해놓고 시나리오를 썼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그 파면 팔수록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윤여정 씨 영화 데뷔작이요. 1971년이에요 벌써. 영화 화녀인데요. 그로부터 39년 후 윤여정 씨는 영화 화녀를 리메이크한 이 작품에도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임상수 감독이 연출을 하고 전도연, 이정재 배우도 나왔던 이 작품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선녀, 2번 하녀, 3번 마녀. 김기현 감독의 그 오리지널 영화 제목이 같아요. 그렇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우림의 하하하송 들으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 데려갔어요. 평생 나 혼자 살았어요. 중학생짜리가 혼자 밥 먹고
아버지 술 마시고 들어오면 혼자 만화방에서 자고 혼자 운동하고 그때 나도 아직 애였다고요. 좋아요. 네. 다시 태어나면 니만 챙길게. 니하고만 살기다. 내 못 해준 거 다 해줄게. 미안하다. 자, 무법지대 오늘은 배우 윤여정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떠올려보니까 사실 미나리보다 네. 연기를 훨씬 잘한 네네. 윤여정 전작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죠.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평론가들이라든지 예, 영화 예. 관계자들 분의 굉장히 많이 주목과 이런 걸 받은 건 죽여주는 여자가 아니었나 아, 네. 죽여주는 여자. 아, 맞다. 이거 죽여주는 대중적으로는 여자 좀 있었죠. 인기를 얻기가 힘든 아, 네. 정말 소재가 좀 예, 그렇죠. 소재였지만 그렇죠. 연기도 좀 힘들게 하셨고 네. 예, 그런 뭐 그런 영화가 있었죠. 네. 제가 그 영화 그 우리 웅디가 예. 리뷰하신 것도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아. 웅디의 리뷰를 보니까 예, 너무 예. 주옥 같더라고요. 아. 너무 주옥 같아.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예, 관심 없어요 영화에. 예. 자, 지금 들으신 하이라이트는 윤여정, 이병헌, 박정민 주연의 2017년도 작품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인데요. 자, 12세 관람 등급 영화고요. 네. 그것만이 내 세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아마 흥행성적으로만 따지면은 꽤 좋았죠. 그렇죠. 그것만이 내 세상에 한 350만 명 정도 아, 그렇게 많이 났어요? 동원했으니까 오. 윤여정 배우가 많이 출연한, 그러니까 영화로는 지금까지 35편 출연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게 그것만이 내 세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기억하시면서 얘기하기에는 가장 좋은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골랐습니다. 어때요? 변호사님은 그것만이 내 세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 이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우리 허남은 평론가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궁금했던 찰나에 제가 허남은 평론가님께서 쓰신 한 줄 평을 찾았습니다. 예. 한 줄 평 별점 이런 거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재밌잖아요. 허남은 평론가님께서 신파 그것만은 점점점 별 2개 반. 신파를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좋아하진 않는 건 아닌데. 신파가 왜? 신파가 어디가 어때요? 신파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 지금 예고편에서도 윤여정 배우가 다시 태어나면 니만 챙길게 할 때 보면 되게 슬프잖아요. 근데 그 드러나는 방식이 너무 뻔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딱 이 영화에서 그 장면, 그러니까 신파로 가겠구나라는 거를 너무 눈에 띄게 보여주는 순간 아이고 예상한 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도 한 줄 평을 남겼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인데 그것이 그것인가? 그러면 그것만이 내 세상 말고 딴 얘기 할까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이병헌 배우의 그 전직 복서로서 나오는데 그 연기와 그리고 박정민 배우 신들린 피아노 그리고 그 엄마가 이제 어쨌든 이병헌 배우의 엄마가 그 어렸을 때 나가서 지금 다시 이제 아들을 만나서 그런 장면들 이런 것이 너무 뭐랄까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정말. 그래서 350만 명이 들었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울 정도로 볼만하다.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그 윤여정 배우가 출연한 영화들에서 이제 활약한 면면들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환여 같은 경우도 환여가 이제 김기현 감독의 오리지널 한여를 갖다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이게 원작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워낙 당시로서 파격적이고 신선해서 원작이 굉장히 흥행을 했다라면은. 그걸 똑같이 그냥 거의 같거든요. 거의 같이 리메이크라는 환여가 그렇게까지 또 흥행을 할 이유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윤여정 배우가 데뷔를 했잖아요. 영화 데뷔를 했잖아요. 윤여정 배우가 보여주는 되게 이상한 아우라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이상해. 그거 보고 있으면 무슨 최연술주의 영화도 아닌데 너무너무 이상한 아우라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얼굴에서 이 역할이 진짜 악한 인물인 건지 아니면은 악한 그 극중 남편에 대항하는 어떤 그 안티 히어로인 건지 되게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하게 만들어요. 관객으로 하여.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 여자는 이 평화로운 가정에 섞여 들어온 어떤 그 이방인이고 바이러스고 나쁜 악인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관객으로 하여금. 근데 그게 윤여정 배우의 얼굴과 연기와 목소리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시종일관 그 데뷔 시절부터 지금까지 참 자연스럽고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매번 새롭고 매번 어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마음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네네.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연기를 하는 그쵸. 대단한 배우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만이 내 세상이 윤여정 배우가 출연한 35편의 영화 중에 35편. 네, 그 흥행이 높은 축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예, 예. 높은이라고 얘기하진 않고 예. 뭐냐면 환여와 충녀가 특히 충녀 같은 경우는 그의 서울 그 영화 관객 수 1위였어요. 근데 맞아요. 왜 제가 서울이라고 콕 집었냐고 하면 지방은 집계하기가 맞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당시에는 그리고 서울 집계도 네.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그거 얘기는 알았지. 뭐냐면 당시에 그의 1위였다면 아마 그 340만보다 더 봤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 네. 그 영화사 그 책을 편찬한 걸 이제 읽어보면은 네. 한여와 환여 개봉 당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당시에 그 여공들, 여공들과 주부들 네네. 그렇게 극장에 정말 구름대 같이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스크린에 이렇게 막 먹던 걸 던지면서 저 여자를 죽여라. 그래서 관객이 혼내일체가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그렇죠. 야 이게 컬트 영화가 아닌가. 청취자 여러분들도 환여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막 또 웅디께서 그 환여의 감독이신 김기영 감독을 그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이제 나중까지도 그래서 이 환여가 재개봉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개봉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여러분들 이 한국의 고전 영화는요. 네. 뭐 지금 허진영님도 저는 영화 환여를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전문 평론가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우리 심리진 평론가님께 지금 여쭤본 건데 네. 근데 여러분 놀랄만한 사실이요. 한국의 고전 영화는요. 전부 다 지금 너튜브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다 복원해서 디지털로 올려놨는데 네네. 저 어렸을 때는 이거 하나 보려고 정말 고생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냥 클릭하면 볼 수 있어요. 공짜로. 네. 그런데도 많은 분들 모르고 잘 안 보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되게 놀라울 만한 영화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 귀중한 영화 자료 중에 웅디가 힘들게 구한 작품 몇 작품이 예. 저한테 잘 간직하라고 준 게 몇 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환여는 재개봉을 앞두고 사실 예. 저도 이제 요거를 보고 나와야 된다라고 아. 생각했는데 다 지금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어디 OTT 서비스에서 다 막아놨고 재개봉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래도 영화관에 한 명이라도 더 오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너튜브에서도 그것만은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개봉하는 거 이제 극장 가서 또 보셔도 네. 되고 그렇죠. 또 맞아요. 이제 관심 또 가지시는 분들은 한국 영상자료원 채널 찾으셔가지고 네네. 거기 올라가 있는 주옥과 같은 영화들 뭐 한여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만희 감독의 마약의 단을 보셔도 좋고 네. 진짜 보면은 놀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영화가 이러면서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영화들이 있죠. 네. 자, 그것만이 내 세상. 이 영화 속에서 윤여정 배우가 아까 잠깐 컷을 들어보니까 사투리를 하네요. 네, 맞아요. 네, 그 연기 생활이 이제 올해가 56년 차니까 그것만이 내 세상 출연할 때가 52년 차였을 거예요. 예. 그때까지 윤여정 배우가 자기가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뭔가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사투리 연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감독에게 사투리 연기를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이제 쓰는 걸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셨다고 하네요. 너무 사투리가 너무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예. 영어가 더 힘들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예. 또 영어는 또 굉장히 쉬운데 오히려 사투리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려웠기 때문에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됐고 그러면서 좀 연기를 하는 폭이 늘어났다라는 또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이 영화 감독은 누구였어요? 최성현 감독이라고요. 예. 그 영리인의 각본을 썼고요. 그것만이 내 세상의 이제 연출 데뷔작이고 이 영화가 이제 JK 필름, 그러니까 윤재경 감독 이 수장으로 있는 이제 그 제작사인데 이 시나리오를 보고는 우리 색깔과 너무 맞죠? 딱 떨어진다. 딱 떨어지네요. 딱 윤재균 영화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예. 제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예. 어쩐지 별로 보고 싶진 않던데. 그 줄거리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극 중에 이제 이병헌이요, 전직 복서 출신인데요. 예. 지금은 이제 한물 가고 나이도 많아서 그냥 예.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는 일을 하다가 식당에서 우연히 어릴 적 헤어졌던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어머니와 만납니다. 그래서 잘 데도 없고 해서 이제 윤여정 어머님의 집에서 지내게 됐는데 그 어머님에게는 그 두 번째로 만났던 남자 사이에 이제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진태라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동생은 또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조아와 진태가 사이가 좋진 않았지만 엄마가 없는 그 와중에 이제 두 사람이 또 서로 사이 좋은 그런 관계로
또 나아간다라는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박정민 씨도 나오고 이병헌 씨도 나오고 네, 윤여정 선생님도 나오고. 그러니까 윤여정 씨 그 수상 기념으로 네, 좀 출연하신 영화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늘 어떤 그 젊은 감각을 유지하면서 네, 현 시대의 어떤 그 호흡을 놓치지 않는 네. 이런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또 최근에 많이 또 모습을 보였던 예능과도 네. 무관하지는 않겠죠. 맞아요. 안 그래도 신유진 변호사님이 예. 그런 예능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왜 자꾸 요즘 그 다큐멘터리를 채널마다 많이 하나라고 했을 때 변호사님이 딱 또 적당한 말씀해 주셨는데 예. 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하셨나요? 네. 아 윤여정 배우님이 그 예. 예능에 출연하시면서 예, 그 예. 예능 자체 이름이 뭐 윤식당, 뭐 아, 윤스텝 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윤여정 배우님이 전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요즘에 그 윤여정 배우님이 그 예능에서 하셨던 말씀이 휴먼 여정체로 또 인기를 얻고 있어요. 휴먼 여정체. 네. 아 그것도 휴먼 여정체. 아마 그걸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저는 열심히 봤거든요. 예. 제가 한번 살짝 따라해 보면요. 예. 어우 야 내 정신 좀 봐. 얘 유미야 지금 몇 시나 되니? 어우 나 정말 아우 아까는 너무 저기 하더라고. 아우 어찌 됐든 간에 내일은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 아우 야 조금 내 정신 좀 봐. 조금 느려야 돼. 조금 그러네요. 느리고 뒷말이 강조가 있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요 말, 어우 야 내 정신 좀 봐. 요렇게 하시면서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좀 네. 인정하고 넘어가신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우 내 정신 좀 봐 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뭔가 이렇게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하신다는 점이 좀 이렇게 지금 20대 대중들에게는 어필하는 것 같아요. 귀엽게. 맞아요. 예. 아이소리. 예. 아이소리. 예. 자, 윤여정 씨가 각종 시상식에서 발언했던 수상소감도 화제들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소감은 저희가 지금 네. 컷으로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방금 일단 전이라. 제가 그 아까 자료를 말씀하신 가지고 것처럼. 있거든요. 예. 거기서도 굉장히 재밌는 말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예. 브래드 피트가 작년에 예. 그 조연 연기상 부분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상자로 나와서 윤여정 배우에게 이제 상을 전달했거든요. 그때 이제 빵 형님. 윤여정 배우가 브래드 피트가 미나리의 제작사의 대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윤여정이가 딱 만나자마자 아니 어디에 계셨어요? 이제 와서 만나네요. 제작자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먼저 이렇게 좀 웃음을 준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작자가 브래드 피트가 갑자기 한국말로 그랬으면 웃겼겠다.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뭐 연결하자면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이제 윤여정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여여 예. 아니면 윤이라고 불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못 불렀던 거 추격해서 불렀던 거 용서해주겠다. 나는 한국에서 온 윤여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웅디가 좋아하는 글렌 클로즈, 예, 힐빌리의 노래에서 이제 같이 그 연기상 후보에 올랐잖아요. 예, 근데 그 아쉽게도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윤여정 배우가 글렌 클로즈와 같은 대배우와 함께 이렇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다. 예,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네네. 아 진짜 센스 진짜 끝장난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글렌 클로즈 솔직히 지금 이번에 상 탔어야 되거든요. 제가 진짜 많은 분들 윤여정 배우 상 타서 기뻐하시는 건 알겠는데 진짜 정말 제가 양심에 그냥 손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이번 상은 글렌 클로즈가 탔어야 됐어요. 근데 못 탔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단순히 작품만 보고 또 이제 이게 수상이 되는 건 아니니까. 분위기가 또 있죠. 타이밍도 있고. 예, 그래서 못 탔는데 이게 또 이렇게 언급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게 아름답죠. 예,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휴먼 여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아카데미 수상 소감이었죠. 예, 아이고 너무 좋네요. 이 얘기 안 들었으면 섭섭할 뻔했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예. 이제 우리 글씨체 중에서 휴먼 글씨체 있잖아요. 휴먼 여정체. 그러니까. 제가 딱 맞는 그 찾아왔잖아요. 아이고 너무 좋네요. 우리 오기동님 오늘은 한국영화 축제 날이네요. 윤여정 선생님 축하합니다. 7648님 아는 분이 좋은 일 생긴 것처럼 저도 기분이 정말 좋네요. 남편도 요즘 계속 미나리 얘기를 해서 궁금해할까 봐 문자로 알려줬어요. 아이가 상을 탔을 때도 문자를 안 했는데 이은숙님 무법지대 코너는 영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알려줘서 참 재밌고 유익합니다. 일반인을 평론가의 시선으로 이끌어주시네요. 오 역시 우리 저도 매주 지금 신유진 평론가님에게 지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시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영화 이렇게 매주 보고요. 김은진님 저는 윤여정 배우님 때문에 영어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위트 있고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사이다 느낌의 수상소감 진짜 멋있었어요 해주셨는데 그래서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소감 컷으로 준비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I'm Korean actress Yeo Jung-yoon and
I don't know how to say. I was very honored. Every award is meaningful, but this one, especially recognized by British people, known as very snobbish people, and they approve me as a good actor. So I'm very, very privileged and happy. 아 진짜 센스 있다. 이제 중간에 스노비시 피플이라고 했던 게 그쵸. 영국인들은 또 이제 스스로 이런 자학 개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스노브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적당할까요? 허세? 허세, 고생한 척하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중산층의 어떤 일그러진 뭐 어쨌든 뭐 허세라고 하는 게 제일 낫겠네. 네네 그러네.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또 꼬집어주는. 네, 그렇죠. 재밌네요. 유머가 있죠. 유머가 있죠. 네. 저는 진짜 인여정 배우 하면은 진짜 연기를 하실 때 즐기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인터뷰하실 때는 생활이 힘들어야 절실한 연기가 나온다. 진짜 연기는 돈이 필요할 때 나오는 연기가 진짜 연기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연기에 막상 하시면은 그 역할을 굉장히 즐기면서 하시려고 하신 연기를 하는 모습이 스펙트럼이 그래서 더 넓은 게 아닌가.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는 진짜 엄청 넓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되게 어떤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한계가 없다. 네. 한계가 없이 뭐 이렇게 어떤 걸 설정해 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규정되지도 않고 고정관념이 규정을 없고 짓지 않는다. 네. 그렇죠. 뭐 고정관념도 없고 그러셔서 그 다른 뭐 어떤 상황에서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보면서도 윤여정이 녹여 있는 어떤 영화에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돈의 맛 관련해서 극중에 이제 김강호 배우하고 이게 흔히 말하자면 이제 러브씬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보통 감독들이면 제안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임삼수 감독이 윤여정 배우에게 딱 가서 이런 장면 있는데 좀 해달라라고 했을 때 윤여정 배우가 처음엔 좀 민망한데 또 받아들이고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면모라는 것들이 그런 용감한 시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윤여정 배우는 이제 그걸 해내고 있다는 걸 그런 또 일화가 알려주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심지어 뭐 예능 부분 이제 찍으실 때 처음에 제안이 왔을 때 배우님 굳이 그렇게까지 예능까지 나오실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말렸대요. 주변에서는 주변에서 말렸는데 윤여정 배우님이 재밌을 것 같은데 왜라고 하면서 그냥 본인이 재밌을 것 같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그냥 들면은 바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고정관념도 없으시고 뭐 어떤 걸 받아들일 때 있어서 흥미롭다 싶으면은 무엇이든지 일단 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인생을 자기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의 표본이 아닐까. 항상 뭔가를 내가 주어지기 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또 주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좀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신인지 변호사님 대선 지지 토론하고 했어요? 대선 지지 국회로 아니 윤여정 배우님 대통령 출마하시나요? 너무 지지자 토론에 의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목소리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젊었을 땐 특히 많았고. 그래서 젊었을 때 그 화녀나 아까 이제 그 작품 충녀 같은 경우 여공들이 와서 그 저 여자 저 XX 몰아내라라고 했던 것도 있고 또 국민적인 악력 캐릭터로 굉장히 유명한 장희빈 같은 경우도 윤여정 배우가 당시 했잖아요. 근데 시청자들이 너무 안 좋아한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빨리 캐스팅해서 내려라. 라는 항의 전화를 했다는 것도 일화 중에 하나죠. 그게 참. 그래서 본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셨는데 뭐 목소리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근데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습한 곳에 있어서 더 그랬을 수 있는데 뭐 잘 유지하지 못하면 약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관리를 잘하면 그것도 매력 아니겠어요? 라고 딱 이렇게 자신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를 장점으로 딱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성격? 그런 성격이 저는 진짜 멋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아카데미 시상식의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윤여정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더블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윤여정 씨 영화 첫 데뷔작인 화녀를 리메이크한 작품 바로 이번 하녀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역사 코너에서는요. 서진 교수, 박광일 작가와 함께 수요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을 맞아 우리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권진아의 문턱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